안녕하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그렇다고 부부관계에서도 받은 만큼 똑같이 돌려주면 결과는 극단적으로 잘 되거나 못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 딱 맞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연을 보내는 분들은 연령이 다양하긴 하던데 저는 30대 후반이라 조금은 어린 편에 속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본인이 잘못을 하고도 꼭 저한테 덮어씌우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말 때문에 꼭 역지사지로 제가 복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을 무시하고 기만했으면 그 정도 각오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서론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좀 두서가 없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신랑과 저는 대학교 때 흔히들 말하는 소개팅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과였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선자 친구들이 주선을 해줬고 3대3으로 소개팅을 했어요. 뭐 예전 드라마에나 나오는 것처럼 소지품을 내고 짝을 찾거나 하진 않았고 눈치를 보다가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의 번호를 물어보고 나중에 만나는 식으로 했었는데 그때는 저랑 신랑이 이어지지 않았고 저는 그 남자들이 다 별로라서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소개팅을 한 은지라는 친구는 워낙 사교성도 좋은 편이고 안 좋게 말을 하면 남자를 밝히는 편이라 그 세 명의 남자와 다 연락을 하며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너 그때 소개팅한 애들 중에 정말 괜찮은 애 없었어? 나는 소개팅 같은 거 잘 안 맞나 봐. 나중에 좋은 사람 생기겠지. 맞아, 맞아. 이제 20살 초반인데 그게 다 무슨 걱정이겠어. 너는 어떻던데? 나도 다 별로던데 그냥 남들 다 하니까 소개팅 해본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저희의 짧은 대학 시절도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저와 친구는 운 좋게도 비슷한 위치의 직장을 다니게 되어 더 자주 만나며 지냈습니다. 둘 다 자취를 하고 있었고 친구는 곧 남자친구를 사귀더니 20살 중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경제적으로 제법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후 그 친구는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며 지내기 시작했고 제가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술을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마침 심심하던 차에 오랜만에 친구를 본다는 생각으로 술자리에 나갔고 거기서 거의 8년 만에 신랑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친구는 신랑과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 3명 중 2명이 그 술자리에 있었으니까요. 너 이렇게 남자애들이랑 술 먹고 다니는 거 신랑이 알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다 친구인데 뭐. 그보다 기억나? 예전에 우리랑 소개팅 했던 애들이잖아. 안 그래도 깜짝 놀랐어. 요즘도 연락하며 지내? 그냥 종종? 민성이 제가 그때도 너 좋아해서 나한테 계속 네 이야기 물어보고 그랬었어. 다 추억이네. 아, 정말? 난 몰랐네. 네가 관심 없다길래 나도 더 안 물어봤었지 뭐. 아무튼 민성이가 이 동네로 회사 옮겨서 오랜만에 모인 거야. 그리고 이제야 말하는 건데 나 쟤랑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 살았거든? 너 좋아한다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너도 그럼 소개팅 할 때 제가 나와서 놀랐겠네? 진짜 티 안 내려고 악쓰고 있었어. 친구와 조용히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들어오니 술자리는 무르익어 있었고 술을 잘하지 못하는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저를 좋아했다는 민성이라는 남자는 자리가 끝나고 나서도 저에게 다가와 연락처를 물어보며 나중에 밥이라도 먹자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후 몇 번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대기업의 기술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이제 결혼을 생각하는 나이가 되다 보니 아무나 만나기도 힘들다며 이야기를 하는데 어쩐지 저와 처지가 비슷해 보였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시집을 가고 나니 저만 뒤처진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민성이라는 남자와 만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신랑의 집은 타지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시며 농사를 짓고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타지에 있었고, 아버지는 은행에서 근무를 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 그리고 대학을 갓 졸업한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무사히 상견례도 마치고 저희의 직장 때문에 친정집과 시댁이 둘 다 먼 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한편으로는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아무리 시부모님이 신세대고 시집살이를 안 시킨다고 해도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직장 덕분에 딱 둘만 생활하는 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니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에 결혼하는데 은지한테 무슨 선물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걔한테 무슨 선물을 해? 안 해도 돼. 신혼여행 가서 은지 것도 살까? 그럼 당신 거 고르면서 적당한 거 보고 오자. 그래도 우리 만나게 해줬는데 그런 거 아끼면 안 될 것 같아서. 알겠어. 가서 보고 고르자. 저희는 신혼여행에 가서 제 가방을 하나 사고 다른 매장에 들러서 적당히 친구의 가방도 사서 돌아왔습니다. 양가 집에 인사도 다 드리고 친구에게 덕분에 결혼을 한다고 고맙다며 인사를 했고 친구도 흔쾌히 가방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3년 정도 되는 시간을 별일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가 급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는 천천히 갖고 신혼을 최대한 즐기자는 생각이었어요. 발이 넓은 신랑은 결혼 후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홈파티를 자주 하곤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 친구가 몇 번이나 왔습니다. 사실 저랑 둘이 알고 지낸 지도 20살 때부터이지만 신랑이랑 그 친구는 알고 지낸 지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신랑의 친구들과도 이미 친한 사이더라고요. 남자들만 있는 자리에서 그 친구가 있다는 게 저도 참 좋았고 시간을 내서 저희 집에 와주는 그 친구가 고마웠습니다. 신랑한테는 뭐라고 하고 나왔어? 아, 그냥 너 만나러 온다고 하고 나왔지. 신랑 가게는 잘 되고? 늘 비슷해. 그보다 아주 시댁이 시월드라. 난 네가 참 부럽네. 시댁이 너 부려먹는 만큼 너도 그만큼 신랑 몰래 놀러 다니잖아. 그러니까 왜 나는 숨어서 놀아야 되냐 이거지. 친구가 저희 집에 올 때면 저희는 히히덕거리며 옛날 이야기부터 서로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했고 그런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게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그 친구가 본인 집으로 올 수 없겠냐고 하길래 저는 퇴근 후 그 친구의 집으로 갔는데 그 친구가 맞기라도 한 건지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늘 행복해 보이던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신랑이 손버릇이 좋지 못하대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손찌검을 하는 날이 있는데 그날도 신랑이 매출이 떨어져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하길래 저는 그 친구를 챙겨서 병원에 다녀왔고 집에 가서 신랑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맞았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더니 신랑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남자가 힘자랑을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는 거지 하며 말을 하더니 곧 은지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어디 아픈 데 없냐며 물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친한 친구니까 걱정을 하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점점 선을 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네 부부도 저희 부부도 아이가 없다 보니 여름 휴가를 같이 가게 되었는데 물놀이 시설이 있는 풀빌라를 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장도 보고 물놀이도 하고 밥을 먹으려 하는데 술이 떨어져서 유일하게 술을 안 먹은 제가 술을 사러 가겠다고 하니 친구가 같이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인근마트에 가서 마른 안주랑 술을 담고 있었는데 친구가 저더러 골뱅이도 사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골뱅이가 좀 징그럽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술집에서 안주로 먹어도 소면이나 야채만 골라서 먹어서 요리를 할 줄도 몰라요. 골뱅이 사가자. 이거 민성이 좋아하는 거잖아. 아, 골뱅이를 좋아해? 내가 안 좋아하다 보니 몰랐네. 얘 이거 해주면 엄청 잘 먹잖아. 사가야겠다. 그렇게 장을 보고 들어갔고 친구는 주방으로 가더니 골뱅이 소면을 만들어서 왔습니다. 그 말처럼 신랑은 연신 골뱅이를 먹으며 역시 맛있다며 계속 이야기를 했고 조금은 어색하게 술자리가 끝난 것 같아요.
제가 그날 느꼈던 싸한 기분이 하루의 일이었다면 그러려니 그 친구랑은 오래 친구였으니 술집도 자주 다니고 했으니 알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이 만들어주면 잘 먹는다는 말이 제가 듣기에는 싸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제가 회사에서 승진이 걸린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야근이 잦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퇴근을 하고 들어가니 집에 친구와 신랑이 앉아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둘이 꼭 붙어 앉아서 TV를 봤다거나 무슨 짓을 하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지만 불쾌하기는 해서 지금 말도 없이 남의 집에 와서 뭐 하는 거냐며 말을 했는데 친구가 말을 하기를 신랑이 출장을 가서 밥이나 같이 먹을까 해서 왔다고 하며 식탁을 가르쳤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말 친구의 말처럼 밑반찬들과 저녁상이 준비되어 있었고 신랑도 몸을 일으키며 말을 거들더군요. 당신 늦는다고 해서 먼저 밥 먹으려고 했는데 얘가 밥 해두고 같이 먹자길래 기다리고 있었어. 피곤하지? 밥 먼저 먹자. 지금 그래서 나도 없는 집에 얘를 불렀단 거야? 당신이 있는 줄 알고 놀러 왔다는데 그럼 그냥 보내? 어차피 당신 곧 올 시간이니까 기다린 거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도 내가 없는 집에서 두 사람만 있는 건 좀 그래. 나 얘랑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이인데 뭐가 그래. 그냥 친구야 친구. 그렇게 생각하면 불편해서 어떻게 해. 옆에서 친구도 저희 신랑 같은 남자 딱 별로라며 싫은 티를 냈고 중간에서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었네요. 제가 불편하다고 말을 했음에도 몇 번이나 친구는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나중에는 정말 친한 친구 사이다 보니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매번 집에 올 때마다 밥이 있었고 두 사람은 떨어져서 TV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생활이 반복되고 익숙해질 때쯤 다른 친구를 만나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저보고 호구라고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디 있냐며 펄쩍 뛰길래 저도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특히 그날은 집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습기가 차 있었는데 신랑이 친구가 오고 샤워를 하기라도 했다는 건지 아무튼 불쾌했어요. 그래서 집에 카메라를 설치를 했습니다. 흔히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집에 있는 그런 홈캠이요.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방향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야근을 하면서 홈캠을 켜봤는데 제 친구는 저희 집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신랑은 그걸 식탁에 앉아서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곧 안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안방에는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나온 두 사람은 샤워 가운을 걸치고 있었어요. 제가 일이 많아서 오늘 집에 못 들어갈 것 같다고 신랑에게 연락을 하니 두 사람은 편하게 밥을 먹고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기 시작했고 거실에서 서로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모텔방에 혼자 앉아서 실시간으로 녹화를 하며 보고 있었고요. 다음날 되어 집으로 들어가니 집은 말끔히 정리가 되어 있었고 신랑도 퇴근 후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은지 안 와? 오늘은 신랑 일찍 오는 날이라서 둘이 밥 먹는다더라고. 아, 그럼 오늘은 우리끼리 먹으면 되겠네. 은지 없으니까 좀 허전하려고 하네. 그렇지. 걔 맨날 있다가 없으니까 뭔가 이상하긴 해. 아, 그리고 나 다음 주 수목금 출장 좀 가야 할 것 같아. 아유, 여보 정말 피곤해서 어떡해. 난 괜찮으니까 잘 다녀오고. 나 없을 때 은지 집에 오게 하지 마. 알겠지? 당신도 안 오는데 걔를 왜 불러? 걔가 나 보러 오는 거야? 당신 보러 오는 거지. 그렇게 신랑은 이야기를 하며 남은 밥을 깨끗이 먹고는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주말을 보내고 다음 주 출장 일정에 맞게 수요일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홈캠을 보니 역시나 은지가 집에 와 있었고 아주 둘이 작정을 하고 만난 건지 주방에서 스테이크에 와인까지 꺼내고 난리를 부리고 있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두 사람이 안방에 들어가는 걸 보고 집으로 조용히 올라갔어요. 제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 순간에도 집은 조용했고 물소리를 따라 안방 화장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화장실 문을 확 열어버렸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무슨 조선시대 마마님들이 목욕을 하는 것처럼 신랑의 몸을 제 친구가 거품을 묻혀 닦아주고 있더군요. 물론 둘 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로요. 제가 소리를 지르기도 전에 신랑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급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해야. 등에 뭐가 간지러워서 내가 비누칠하는 것 좀 도와달랬어. 그게 말이야? 그 꼴을 하고선? 아까 밥을 먹다가 옷을 버려서. 저는 더 들을 것도 없다는 표정으로 목욕탕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뜨거운 물로 맞추고는 그 두 사람에게 뿌렸어요.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운 물이 나오진 않지만 보일러가 켜져 있어서 뜨거운 물이 두 사람을 적시기 시작했고 앞도 못 보는 채로 저에게 달려오려는 그 꼴이 웃겼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물을 쏘다가 저는 샤워기를 던졌고 샤워기는 신랑의 머리통을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샤워 가운을 입은 두 사람이 나왔고 저를 향해 욕짓거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왜 사람 말을 못 믿어? 뭐? 내가 이 꼴을 봤는데 지금 당신 말을 믿으라는 거야? 그래, 친구끼리 이렇게 못할 건 또 뭔데? 친구끼리 그렇게 벗고 있는 게 된다고. 하, 어이가 없으려니. 증거 있어? 증거 가져와. 신랑은 되려 저에게 화를 냈고 친구는 옷을 황급히 갈아입고는 도망치듯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신랑의 말을 듣고 그대로 돌려주리라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저는 운동을 하는 친한 친구에게 부탁해 함께 저와 밤을 보내달라고 했고 친구는 흔쾌히 그러겠다 했습니다. 친구의 신발이 밖에 있었고 저는 근육질의 그 친구와 함께 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퇴근을 하고 들어와서는 침대에 누워있는 제 친구를 향해 주먹질을 하려 했고 저는 그런 신랑을 발로 밀어버렸어요. 당신 지금 뭐하는 짓이야? 당신이야말로 미쳤어? 집에 남자를 불러? 이판 사판이다 이거야. 나랑 친한 사람인데 왜 그래? 그냥 술 먹고 친한 친구끼리 잠 좀 자겠다는데. 뭐? 친구? 나한테 너도 당해봐라 이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신랑은 제 친구를 때리려 했고 운동을 한 그 친구는 손쉽게 신랑을 밀쳐내버렸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제 외사촌 동생이었거든요. 피트니스 대회를 다닐 만큼 다부지고 몸도 좋은 친구인데 마침 친구를 만나러 왔다고 하길래 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한 거예요.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신랑은 말문이 턱 막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들거리고 있었고 그제야 저에게 미안하다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저는 이미 신랑이 제 친구랑 바람을 핀 걸 목격을 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그제야 친구도 심각성을 느낀 건지 저에게 무릎 꿇고 미안하다며 싹싹 빌기 시작했고 저는 이 사실을 친구의 남편에게도 알리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울면서 본인이 정말 어렵게 임신을 했다고 제발 신랑한테 말하지 말아달라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정말 어렵게 임신한 거 알잖아. 우리 신랑 성격 알지? 나 걸리면 진짜 죽어. 그 애 너희 신랑애는 맞아? 당연하지. 네 신랑은 묶었잖아. 뭐? 몰랐어. 묶었는 지 한참 됐는데. 아무튼 이 애는 우리 신랑애니까 제발 부탁할게. 아, 네 새끼가 그렇게 중요해.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나도 애만 아니면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얘는 잘못 없잖아. 너무 화가 났고 신랑이 묶은 사실도 몰랐던 저는 두 배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직접 보여주며 임신을 확인시켜줬어요. 신랑도 아이의 소식에 기뻐했다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다 터뜨려버리면 제가 쓰레기가 될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친구는 미안하다며 저에게 5천만 원을 보내줬는데 그 돈을 받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를 기만한 이 두 인간을 그대로 두기엔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요. 친구에게는 말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며칠 뒤 친구 신랑의 가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동영상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부터인진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이런 관계라고 하면서요. 친구의 신랑분은 엄청 혼란스러워 하면서도 그동안 본인이 늦게 집에 돌아오거나 출장을 갔을 때 제 친구가 저희 집을 드나들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휴대폰 문자 기록을 보여주는데 모르는 집 사진을 보내두고 마치 다른 여자 친구의 집에 있었던 것처럼 연락을 해두었습니다. 그 친구의 신랑은 사업이 바쁘기도 하고 친구가 워낙 집에서는 가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혼 후 어렵게 찾아온 아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 실례인 건 알지만 걔가 저희 신랑이 묶은 걸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사실을요. 저는 두 사람 믿지 않아요. 임신이야 했겠죠. 근데 그 아빠가 누구일진 저도 모르겠네요. 아까 보여준 동영상 제 아내가 맞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다음 달에 상간녀 소송 진행할 거예요. 그 전에 이혼하실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피해드리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얼마 뒤 걸려온 전화는 놀랍게도 그 친구의 신랑이었습니다. 이혼을 할 테니 시간을 달라는 내용이었고, 저도 이혼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저희 신랑에게도 이혼 후 상간남 소송이라도 진행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신랑이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저는 제 집에서 친구와 더러운 짓거리를 한 신랑을 용서하고 살 수 없었습니다. 물론 신혼을 충분히 즐기자고 했지만 그 범위 안에 신랑의 정관수술이 포함된 부분이 아니었을 뿐더러 그렇게 묶어둔 뒤로 얼마나 많은 여자를 만나고 다녔을지 믿을 수 없었어요. 믿음이 깨어진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다는 게 천만다행이란 생각이 들었고 저는 곧 신랑의 짐들을 모두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신랑의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신랑이 난리를 쳤지만 저는 한동안 그 집을 빈집으로 두고 다른 친구네 집에 머물며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이혼을 정리하고 있을 무렵 친구의 신랑과 전화를 하며 아이도 있는데 왜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냐고 물었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말이 없는 것만 봐도 짐작이 가긴 했지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전에 통화를 마치고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제 애가 맞대요. 이혼은 못한다며 버티길래 같이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병원에요? 네, 사실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도 훨씬 오래되었는데 애가 안 생겨서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이 타이밍에 생긴 아이가 이상했어요. 아, 네. 그래서요? 병원에 갔더니 제가 무정자증이라더군요. 아이를 가질 수 없대요. 댁 신랑은 정관수술을 했다고 했죠. 그럼 그 애는 누구 애일까요? 아내도 아무 말도 못하더니 제 아이가 맞다고 하는데 아이가 생긴 기간을 잘 생각해보니 제가 출장을 다니던 때였어요. 제 아이도 아닌 아이를 품고 있는 여자의 잘못을 품어줄 만큼 제가 그릇이 크진 못한 것 같아요. 결국 친구네 부부도 이혼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혼을 하기 전에 그 집 신랑이 제 친구를 많이 때렸다고 들은 것 같아요. 아이가 유산이 되진 않았지만 그 재산이 많은 집에서 바람을 펴서 이혼을 했으니 결국 빈털터리로 내쫓겼고 혼자 아이를 키워야겠죠. 두 부부가 이혼을 했으니 그 바람난 두 남녀가 만난다면 그 두 사람에게는 해피엔딩일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신랑도 정관수술을 했잖아요. 아빠 모르는 아이를 임신한 친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고 조강지쳐 버리고 바람난 신랑은 지금까지도 다시 생각해줄 수 없냐고 저에게 매일같이 빌고 있습니다. 어쩌다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건지 제가 친구에게 신랑을 소개받지 않았더라면 결혼 후 그 친구와 멀리 지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하는 후회가 되기도 해요. 언제부터 만난 건지 캐물어도 대답이 없던 두 사람을 보고 있으니 어쩌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된 사이일 수도 있겠죠. 둘 다 이혼을 하고 나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해 저는 승소를 했고 그 친구는 고향집으로 내려갔다고 들었고 그렇게 1년 정도를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친구라도 부르기도 소름 끼치는 그 여자가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뻔뻔하게 메신저 사진을 아기 사진으로 해놓은 그 모습이 얼마나 소름이 끼치던지. 아직도 주변에서 친구들이 그 친구가 이혼한 걸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굳이 제가 제 남편과 바람을 폈다고 말을 하고 싶진 않아서 모르는 척하고 있지만 대학교 동문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여자의 소식이 들리고 그럴 때마다 다 까발려서 사회적 외톨이로 만들어버리고 싶어요. 저는 이혼 후 혼자 취미생활을 하며 다시 화려한 싱글로 돌아왔습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다고 말을 하고 싶지만 이혼녀라는 딱지는 쉽게 뗄 수 없겠죠. 제가 앞으로 재혼을 하게 될진 모르겠지만 저를 가장 믿고 사랑하며 남은 인생을 저를 위해 살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된 쓸모없는 경험이었어요. 두서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